2030이 겪고 있는 청년 문제는 더 이상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노동, 금융 등의 문제는 세대와 계층 이동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이동학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3기 청년 연석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기존 1, 2기 청년 연석회의와 달리 3기 청년 연석회의는 청년 미래 의제 발굴, 오픈 플랫폼의 역할, 코로나로 인한 청년 피해 지원, 청년 조직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수요 클럽을 운영해 당 안팎의 청년들과 단체, 기업, 기관 등의 시민사회와 함께 청년 관련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은 물론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당내 청년들과 광역 기초의원들 간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의제화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내년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신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데 당내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8월에 당에서 신임 청년 대변인 4명을 임명했습니다. 4명 모두 우리 당 청년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친구들입니다. 당이 키워낸 훌륭한 인재들인 만큼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당 지도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고 당과 청년들 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당의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젊은 후배 정치인을 최대한 많이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정치도 변화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당대표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변화를 외쳤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주역인 민주당, 청년이 주체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은 지난 제가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당 대변인도 토론 배틀로 선발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정치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금까지 조직 선거나 여러 가지 정치권의 구습에 의해 가지고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바뀐 문화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불리함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저희 당에서는 젊은 정치 참여 희망자들에게 많은 대선 과정 활동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당내에 청년 정치를 말하고 있고 청년 대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야말로 미래의 세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리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길을 확대해 주는 것, 그것은 정치의 기본 임무이다, 이렇게 정의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오랜 숙고와 논의 끝에 당내당 청년정의당을 올해 창당을 했습니다.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의 청년정의당은 독자적인 예산권, 인사권, 사업 등등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기성정당보다 정의당의 청년정의당을 통한 청년정책은 어느 정당보다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만 청년을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측면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정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청년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뒤돌아보시면은 청년 정치가 얼마나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정의당은 6명의 국회의원 중에 2명이 청년 정치인이고 비례대표 선정 시에 청년 정치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정치에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의당의 정책이 모든 기성정당으로 더 확대되어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또 제도적으로 각 정당 내에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 586 운동권 세력은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사다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공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정치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중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 단 2명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국회의원 13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 입법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 개혁입니다. 세대 교체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먼저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국민들이 투표한 것보다 거대 양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승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표는 모두 죽은 표, 그러니까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득표수가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 민심이 왜곡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청년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도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 이것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욕구도 굉장히 신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정치권이 반드시 받아 안고 또 그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치 현장에 담아내고 입법과 제도를 통해서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가 왔고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여러 격차의 측면에서 세대 간의 격차 같은 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린민주당은 최초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도 당의 문화를 개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위원장 후보로도 출마하고 또 청년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도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고 전국에서 여러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우리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제약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분 정치권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설 것이고 또 청년들이 실제로 정치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체감하실 수 있는 여러 통로와 장치를 마련하고 또 저희 청년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응원해드리고 또 지원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정치의 현장에서 젊은 분들을 많이 뵙고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과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결코 피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원의 평균 나이가 27세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청년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할 사회 변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인 동료 시민이 제도권 정치에서 청년의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법안의 내용은 선거 출마 자격을 만 25세로 규정한 지금의 선거법을 투표할 수 있는 연령으로 낮추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만 34세 미만 청년 후보들은 기탁금을 3분의 1만 내도 되도록 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수의 표를 받았을 때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추첨으로 뽑는 것을 개정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를 막는 또 다른 장벽은 불공평한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낸 후원금도 1년에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만 세액공제 받을 만큼 소득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대안은 바로 정치 기본소득인데요.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정치 기본소득을 주고 국고보조금 대신 국민들이 후원해주신 정치 기본소득으로 정당을 운영한다면 내로남불 정치에 대한 불신도 줄이고 또 정당도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 참여를 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은 바로 정치에 관심을 둘 여유 없이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불안정한 청년의 현실입니다. 자산 불평등, 기후 불평등을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로 해소하면서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청년이 정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득,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과소대표되기 때문에 그 몫이 많아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휴대전화는 청년들에게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싶은 정당입니다. 보조석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지켜봐. 이런 정당이 아니라 한번 운전해 보세요. 정치를 운영해 보시고 우리나라를 운영해 보시라고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싶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운전하는 그 대한민국 호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어떤 분들과 함께 갈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많은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하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는 청년 정치인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대전화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청년들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일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에 창당한 울산시당의 경우는 당원 전체의 70~80%가 20, 30대이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다 청년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영하는 정당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0대 선거가 들어와서 대단히 큰 바람을 일으킨 것이 이준석 대표가 불러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청년 조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20, 30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은 훈련된 청년들이 나와서 그 청년들에 의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가. 그거는 지난날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3.1운동이라든가 무슨 광주 학생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학생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4.19 특히나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도 학생들에 이루어져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애국 청년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정치 상황은 패륜아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 같으니까 의로운 청년들이 나타나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낮추면 정치연수원이 필요해. 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거, 이들이 움직여서 이게 진짜
애국적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조직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조직은 이게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정당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걸로 봅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장벽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통일한국당은 기성 정당들처럼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매표하기 위해서 선거 때만 청년 대표라고 하는 몇 명의 청년을 데려다가 위원장 시키고 책임자 시키고 하는 그런 구호적인 청년 정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장애로 작용했던 선거 기탁금을 폐지하거나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공천을 받아야지 선거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통일한국당은 청년들에게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대폭 50% 이상 공천해서 그 청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가의 일을 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미래의 주인은 청년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서 정치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대한민국을 짊어지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통일한국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